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부터 부실 공사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지하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 지점이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친수공간에 있는 지하주차장입니다. 464면 규모로 지난 3월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차장 벽면 틈 사이로 물이 줄줄 셉니다. 바닥 곳곳엔 물이 고여있고 천장엔 온통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매립지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면서 벽을 타고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벽면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천장 마감재들이 이렇게 썩어 떨어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비닐을 더 씌워놨지만 비닐 속에도 이미 물이 흥건합니다. 지하 1층부터 3층 모든 층에 물이 셉니다. 염분 탓에 철제 구조물도 부식됐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말려보고 그래도 물이 배어 나오면 거기는 이제 거의 조인트 자리가 맞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누수 지점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하를 뚫어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슬러리월 공법을 적용했는데 벽에 틈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차장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부산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감재가 이제 누수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만공사는 오는 11월까지는 하자 보수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자 보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부터 해가 저희들이 이제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 북항 재개발에 맞춘 기반 시설이 문도 열기 전에 바닷물에 부식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바닷물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은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위 공원까지 피해를 입어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었는데요. 북항 재개발 지역 전반에 대한 바닷물 침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확인된 하자는 현재까지 180건이 넘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 공간까지 물이 샜습니다. 이 물을 분석해봤더니 2%의 염분이 나왔습니다. 바닷물이 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시설을 이관받는 부산시설공단이 점검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6월 16일 날 처음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염분이 섞인 물도 많이 새고 있고 그다음에 전정에 있는 타일들도 이미 썩어가지고 내려앉은 상태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곳 친수공원에는 28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10% 넘는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이 바다를 매립한 곳이다 보니 염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의 흙을 조사했더니 식물이 생육하기 힘들 정도의 알칼리성 위험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북항 재개발 구역 어디서든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근 복합 환승센터부터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같은 공법의 공사가 줄지어 예정돼 있어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매립지라고 하는 특수성, 특히 또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수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북항 재개발 일대 지하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침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BNK 경남은행의 한 간부가 5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횡령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인데 은행 측은 횡령이 시작된 지 7년이 다 돼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본부입니다. 부장의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이곳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담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A 부장의 첫 횡령은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상환된 PF 대출 원리금 77억 9천만 원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A 부장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PF 대출 자금 326억 원을 가족이 대표인 법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PF 시행사에 자금 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자신이 담당하던 PF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 원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횡령과 유용 금액만 모두 562억 원.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18일에야 자체 검사 과정에서 A 부장의 횡령을 알아차렸습니다. 첫 횡령이 시작되고 거의 7년 가까이 내부 통제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개 검사반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PF 대출 전반과 자금 입출금 현황 모두가 점검 대상입니다. 대형 횡령 사고인 만큼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문책도 예상됩니다. 한편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직후 A 부장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검찰은 오늘 A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가 빈집을 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 꺼진 집을 골라 벽을 타고 아파트 3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였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이 어두워진 저녁 시간, 경남 김해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놀이터를 돌며 서성거리더니 몸을 푸는 척하며 멈춰섭니다. 잠시 뒤 아파트 쪽으로 다가간 남성은 곧바로 벽을 기어오릅니다. 창문이 열린 채 불이 꺼져 있는 3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 이 남성은 빈집털이 절도범이었습니다.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은 아파트 베란다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금과 기금속 2천여만 원 상당을 훔친 절도범은 다시 벽을 타고 내려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대 A씨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범인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진입하고 나오는 장면 CCTV 영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동선 추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 차량까지 특정하고 검거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외출할 때 창문을 포함한 집안 잠금 장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건물을 조사한 결과 부산에선 48곳, 경남에선 1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뿐 아니라 거주동의 무량판 구조가 포함된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확인된 곳은 경남 양산 사송에만 2곳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준공한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으로 조사를 확대하면서 부산은 39곳, 경남은 13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부산은 이 밖에 일반 건축물 9곳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5곳이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무량판 구조는요. 일단 보고가 없잖아요. 그 보고가 없으면은 제일 장점이 뭐냐면 층고를 줄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주상복합입니다. 이번 대상 건물 가운데 주차동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무량판을 채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거나 평면도 확인을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자재값 상승으로 최근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감리마저 폐쇄적으로 이뤄진 LH와는 달리 민간 아파트는 점검이 그나마 까다롭다는 설명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민간 건축물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주기 그러니까 분기별로도 나오고. 점검 대상을 향후 2013년 이후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달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대병원 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인 2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서명하면서 오늘부터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 부산대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노조 파업 20일 만에 진료가 정상화된 부산대병원. 입원 수속을 밟는 창구에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20일 넘게 치료를 받지 못했던 입원 환자들도 다시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을 몇 번을 갔다 왔을 겁니다. 수술도 전부 중단됐다 그러죠. 그 마음을 표현하려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간호 인력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모두 복귀해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31일부터 계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금지, 환자 개인정보 전송 금지 등 불법 의료 근절, 중환자실 간호 인력 84명 충원, 임금 총액 1.7% 인상 등입니다. 이후 파업이 있더라도 암병동과 외상병상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인력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준법의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필요할 때 항상 논의를 서로 노사가 해서 고쳐나가고 그 업무 분장의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런 분쟁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설 용역직 171명을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미화, 주차 등 인력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도 스스로 인력이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노사협의회 때 좀 협의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 좀 충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파업은 끝났지만 진료와 수술이 연기된 환자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기록해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체육회가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균 평점을 잘못 기록해 응시자를 탈락시키는가 하면 11월엔 평가 점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부산시 체육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대회 선수단 체육복의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해 3,300여만 원을 낭비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산 경남 공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대출 한도를 초과해 주택자금을 빌려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대출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로 특히 LH는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12건 지적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속한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 투어를 마치고 오늘 오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공개 연습을 하며 내일 있을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달 9일 이강인이 이적한 팀으로 네이마르와 마르퀴뉴스 등 유명 선수들이 대거 속해 있습니다. 국제 우편물을 통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사범들이 세 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액상대마 7kg 등 마약류를 메이플 시럽 통과 같은 국제 우편물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우편물 수취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국내에 입국해 있던 캐나다 국적 마약 공급책 B씨 등도 검거했습니다. 오늘 낮 11시쯤 창원시 석전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와 SUV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며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60대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 역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과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신항만 비즈니스 센터 건립, 남해안 국제 해양 레저관광 박람회 등 모두 10건, 총 3,793억 원 규모입니다.
또 경남도는 행안부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부산,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내륙의 낮 기온은 3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눈이 열기를 몰고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서남 서쪽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레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태풍 정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강릉의 낮 기온은 3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36도, 거제는 35도, 밀양은 3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34도, 양산은 37도 등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만조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인명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최신 기상정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